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자, 오늘은 제과제빵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딴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쵸. 제 빵은 고등학생 때 땄고 제가 딸 시기를 놓쳐가지고 일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땄거든요. 저는 중에서 공부했을 때 다른 데는 얼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필기, 실기 둘 다 한 3, 4개월씩? 오래 걸린 건가? 저는 고등학생 2학년 때 이제 제과제빵으로 진로를 정해야겠다 해가지고 학원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필기 공부는 금방 해가지고 필기는 한 번 만에 붙은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냥 시험 등록을 하고 공부를 시작해서 2주도 안 한 것 같아요. 필기는 빨리 땄는데 지금이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거의 10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벌써. 그때는 필기 하나를 따면 제가랑 제빵을 둘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필기 한 번에 붙었는데 실기를 제가 8번 만에 붙었어요. 제빵을 1년 걸린 것 같아요. 실기 따는 데만 거의 8개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꼴로 시험을 본 거죠.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제빵 고등학생 때 봤을 때는 그렇게 걸렸고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를 따야겠다 했을 때는 실기는 그래도 한 번 만에 붙었어요. 역시 짬바가. 일하던 데라서. 네, 일하던 그게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서 금방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 기간은 일하면서 짬짬이 학원 가고 이랬어가지고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다 한 번만에 붙기는 했는데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필기는 예전에는 답만 외우면 됐었으니까 요즘 다르게. 그래서 그렇게 받고 실기는 학원 다니면서 거기 선생님이 처음 학원이 생긴 곳이었어가지고 되게 열정적으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게 되면서 한 번만에 되게 운 좋게 다 붙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저는 자격증 준비는 필기는 완전 주입식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가지고 이해보다는 문제를 너무 많이 풀었어요. 정말 많이 풀었어요. 한 3, 4번, 4, 5번 이렇게 많이 풀었었어요. 왜냐면 그때 친구들 분위기가 한 번에 안 따면 바보다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나도 한 번에 따야 되는데 한 번에 결국 겨우 땄어. 그래서 좀 다행이었죠. 실기는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학원에서 저는 배웠는데 학원이 자격증 위주의 학원이었어요. 시험 보는데 이해하기 편하게 좀 해줬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개씩을 바로바로 해주니까 제품 이해하기도 좀 쉽고 만드는 제법 있잖아요. 스트레이트법이라던가 뭐 아니면 제과로는 변리법, 공리법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한 번에 같이 좀 알려주면서 시험에 대한 이해를 좀 쉽게 해주니까 좀 저는 좋았어요. 저는 제과랑 제빵을 완전 몇 년 차이 나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렸을 때 그 자격증 따려고 했을 때는 이제 문제집을 사서 풀었는데 문제집 처음 이론을 좀 보다가 기출문제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기출 문제만 계속 풀었어요. 저도 암기 고등학생 때는 그냥 암기만 했어요. 문제 답 이렇게 외웠었고 나중에 이제 일을 하면서 제과를 따려고 했을 때는 앱이 있어요. 기출문제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과제빵을 치면 그 관련 문제들이 나와요. 기출문제들이. 그거를 이제 계속 문제만 푼 거예요. 그때도. 이론 공부는 안 하고 문제만 계속 풀면서 아 맞다 이랬지 하면서 문제 풀면서 이론 공부를 하는 거죠. 실기는 고등학생 때는 저도 학원을 다녔는데 저는 자격증 반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어리고 생각 없이 살았었어가지고 집중을 안 하고 그냥 놀러 간 듯한 느낌으로 했어서 그 이론 공부한 것과 실기한 거가 매칭이 안 돼요. 이해를 안 한 상태로 그냥 쌤이 해주는 대로만 하고 쌤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8번 만에 붙죠.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나 왜 떨어졌지? 이러면서 조금씩 더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지 처음엔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8번 만에 붙었는데 제가 하는 학원이라기보다는 그 시마다 문화센터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제과제빵 자격증반이 있었거든요. 엄청 가격이 쌌어요.
그래서 그거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게 3개월짜리였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가는 그런 걸 신청해가지고 근데 제가 일을 했지만 그 시험 품목에 대해서는 안 한 것도 있을 거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그걸 이제 다니면서 어떻게 이제 만드는지를 봤죠. 시험 품목을 그때 한 바퀴를 다 돈 거예요. 그 수업 커리큘럼이 딱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품목 할 때도 있고 오래 걸리는 건 한 품목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또 시험 보니까 바로 붙었어요. 그때는 일해왔던 게 있으니까 이론 공부를 안 하더라도 기본 이론 지식이 있어서 그때는 다른 거예요. 실습을 하면은 이게 그 제법이지 이거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하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기본이야. 너무 초보의 품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여기서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하는 그 다른 학원 그분들은 어린 친구들도 있고 나이 되게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막 뚝딱뚝딱 막 이래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고 옆에서 알려주고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제가는 엄청 쉽게 딴 기억이 있어요. 저도 자격증 학원이 처음 생겼던 곳이어서 수강료가 굉장히 쌌고 제과랑 제빵을 같이 신청을 하면은 또 할인을 해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했고 그 선생님도 나한테 처음 가르쳐주고 나도 처음 배우는 거여서 정말 차근차근 해봤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약간 특이하셨던 건지 다른 데도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품목은 그냥 안 가르쳐줬어. 그냥 저도 나오라고. 처음에 그랬는데 다 그런가 봐 그러면. 고등학생 때 데니시 패스줄이 나오면 그냥 나오라 해. 응. 그래서 데니씨는 안 해보고 저도 안 시험장을 갔어. 그래요? 해봤어? 네, 해봤어요. 어. 거기서 했었어요. 그거 괜찮은 학원이다. 나도 안 했어요. 그 선생님이 못해서 안 하는 걸까? 모르겠어요. 해도 어차피 안 나오니까 마카롱하고 데니시하고 몇 가지는 있었는데 그거 빼고 계속 돌리는 거야. 저 기억이 나는데 저도 데니시 안 해주고 그다음에 치즈 스틱은 절대 안 나온다고 안 한 품목이 한 2개인가? 3개인가를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계속 떨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한 4번째인가 갔는데 치즈 스틱이 나온 거예요. 나 안 해봤는데. 그런데 어찌어찌 하긴 했어요. 근데 당연히 떨어졌죠. 그때 이제 짜증을 내서 학원 가가지고 치즈 스틱 나왔다 해갖고 학원에서 치즈 스틱을 알려줬어요. 배웠는데 한 6번째인가에 또 치즈 스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때 진짜 생각 없이 산 거죠. 노력 안 하고. 아기 때니까. 네, 아기 맞아요. 때라서. 자격증 공부의 팁. 일단 필기는 암기니까 일단 암기하고 지금도 근데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문제 나오는 유형이 지금 기준으로 3년 전 문제만 계속 풀어도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것만 외워도 똑같은 거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막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쉬운 느낌? 기출문제 많이 풀면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론이 정리돼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읽어요. 쫙 읽고 문제를 바로 풀어요.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찾아보고 또 다음 연도 것도 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 그리고 답지가 이제 해설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이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답. 이걸 외우고 실기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와 이제 직장인이 됐을 때 느낌으로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레시피를 외울 필요는 없다예요. 근데 왜 레시피를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나 레시피 엄청 레시피랑 온도를 그렇게 외웠어. 레시피를 나 왜 외우는지 모르겠네. 시험장에 가면 레시피가 떡하니 나오는데 근데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제법인지 그리고 몇 도에 몇 분을 굽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제법인지 알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버터, 설탕, 계란, 뭐뭐뭐가 있으면 얘네를 같이 하는 거였나? 막 이런 식으로 헷갈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터랑 설탕이랑 먼저 한 다음에 계란을 넣는 건데 버터에다 계란을 먼저 넣고 설탕을 다른 데다가 넣는다든지 헷갈려해요. 그 레시피를 딱 봤을 때 어떤 애들이 세트고 어떤 애들끼리인지를 모르니까 그 제법을 일단은 이해하는 거. 이론 공부를 기출로만 막 계속
하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뭐 크림법이라든지 뭐 별립이라든지 공립이라든지 이런 제법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서 그걸 알아야지 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장에 가면 이거 별립법으로 만드세요, 공립법으로 만드세요, 뭐 이렇게는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레시피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어떤 재료들이 세트인지 그것만 알아도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실기를 만약에 위주로 봤을 때 실기는 학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도 보니까 학교에서는 보통 자격증 위주로 안 가르쳐 주거든요. 1학년 때는 보통 이론을 위주로 많이 해가지고 실기를 많이 연습도 안 해보고 뭐 2학년 때 자격증 수업하는 곳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별로 못 봤어요. 이미 다른 친구들은 자격증을 따본 친구들이 많기도 하니까 애들이 재밌어야 만한 품목들을 시켜주다 보니까 자격증은 잘 친구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은 학원에서 배우는 게 좀 낫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격증은 독학으로는 좀 어려울까? 필기는 충분히 독학으로 해도 되고 전 필기를 학원에서 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들어봤지만 가서 해도 선생님이 지문만 읽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책을 그대로 읽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중요해 뭐 그런 식으로만 하지 그거는 필기는 그냥 혼자 그냥 요즘 그런 문제 기출 앱이 많으니까 거기서 그냥 풀고 그걸 계속 풀기만 해도 이론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필기는 혼자 충분히 되고 실기는 학원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땐 학원 다녔고 커서는 문화센터 가서 했잖아요. 근데 문화센터가 진짜 저렴해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외부 강사 똑같은 학원 강사분들 초청해서 하는 거라 가지고 훨씬 나아요. 문화센터에서 해라. 학원을 고르려면 네. 문화센터에서 해라. 네, 문화센터 많거든요. 서울이랑 경기도 쪽에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하는 그런 네, 거. 시에서 하는. 그래서 문화센터 충분히 알아보면 시간대도 꽤 많고 제가랑 제빵도 있고 떡 관련된 수업도 막 있고 되게 커리큘럼이 다양하고 그거 한 번 하는데 14만 원밖에 안 냈던 것 같아요. 짜다. 엄청 싸죠. 그래서 그걸 다 품목을 하는데 재료비 포함된 그 가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게 다녔던 것 같아요. 나도 학원을 꼭 유명하거나 이런 데를 떠나서 국비가 지원되거나 맞아요. 정말 저렴한 데로 가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본인이 어차피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느 곳이든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할 때도 독학으로 하겠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니 저희가 제과 공장인데 제빵을 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 다녀야 되지 않겠어 했는데 독학으로 따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게요 했는데 동영상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달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십니다. 빨리 학원을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빵은 해본 게 나아요. 종종 가보라고 하긴 했는데 안 간다고 해가지고 결국 학원을 다녔다. 저도 같이 일하시는 분이 독학으로 제빵을 네. 따보신다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쉬는 날마다 집에서 꼭 만들어 봤어, 품목을.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갔어요. 그래서 붙었거든요. 한 바퀴는 시험 품목이랑 맞아요. 일하는 품목이랑 다르니까 학원이든 독학을 할 거면 집에서도 동영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번은 꼭 해보고 가는 게 진짜 도움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바퀴를 꼭 돌아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동영상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직장인일 때 문화센터에서 배우면서 했잖아요. 어느 정도 한 바퀴 거의 돌아갈 때쯤 이제 시험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내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좀 초반에 배워서 기억 안 나는 품목들 그런 애들은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때는 그걸 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역할로 그거 어떻게 했었더라? 이러면서 다시 찾아보는 맞아.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영상 시청하는 것도 내가 배운 거랑 다르게 해요. 만드는 게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나슈 크림을 하라고 했을 때는 붉은 가나슈였는데 여기서 만들라고 했을 때는 가나슈 생크림을 휘핑해서 한 가나슈 크림이고 여기는 생크림을 휘핑하지 않고 그냥 액체 상태로 넣은 가나슈인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나슈고 얘는 가나슈 크림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맛있고 제대로 된 제품으로 나오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딱 했을 때 롤케이크인데 안에 이제 가나쉬를 바르는 거였어요. 저는 크림으로 만들려고 배웠거든요. 핑 해가지고 초코 녹은 거 이렇게 넣어갖고 크림으로 만들어라라고 배웠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가나쉬로 만든 거예요. 그냥 초코 녹인 거에 생크림 넣어갖고 이렇게 가나쉬인데 다들 그 가나쉬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데운 생크림을 넣는 거니까. 그래서 다들 그거를 찬물 받쳐서 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생크림을 좀 휘핑 쳐가지고 초코를 섞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럼 바르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가나슈는 이렇게 흐르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쓱쓱 발라서 롤 말아가지고 제출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제 시키고 있는 거여서 내가 틀렸나 이랬는데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제대로 된 제품으로 나오면 되는 건가 보다 라고 느꼈어요. 여기 가면 이 방법, 저기 가면 저 방법이구나. 제대로 이제 완전 확정인 건 없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드는 정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저도 제빵 시험을 보는데 5분 차례였어요. 5분 이제 구우러 들어가는데 좀 중간에 보니까 밑에가 애들이 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셌나 봐요. 밑에 불이. 네, 느낌에 갑자기 센 것 같아가지고 저러면 안 되겠는데 해서 철판에 그냥 중간에 2장씩 위로 겹쳤어요. 잘했네. 근데 그런 건 사실 뭐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겹쳐서 해서 나왔는데 애들이 그나마 좀 잘 나온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그걸 봤어요. 이러면 안 되나? 해서 아니요. 걱정했어요. 진짜 걱정했어요. 그거 오히려 높게 사더라고. 이 사람이 그냥 시킨 대로 오븐에 25분을 구워야 되는데 정해진 온도에 25분 굽고 땡 이게 아니라 그럼 오븐이 내가 오븐을 보는 게 아니고 오븐이 그냥 구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그 상태를 보면서 색깔이 많이 났네 온도 조절을 하고 밑색이 많이 난 거 같네 철판을 넣어주고 위에 색이 많이 난 거 같네 실펫을 덮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높게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완성도 있는 제품이느냐가 더 중요한. 그죠? 그리고 그게 틀린 방법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태도가 맞는 거잖아요. 나는 얘를 진짜 시험 보러 온 게 아니고 이거를 멀쩡한 제품으로 좋은 제품으로 내주려고 보고 걔를 돌봐주는 거죠. 맞아. 그 제품을 돌봐준다. 맞아.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게 오히려 감점 사유라기보다는 어떻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겠네요. 근데 그때는 정말 땀 뻘뻘했어요. 심사위원들이 보길래 큰일 났다. 맞아. 지나만 가도 너무 긴장돼서 자격증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꼭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고 이 내용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